우리 저번 영상에서 생각보다 요거 몇몇 분들이 이제 사고력 기르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가 사고력 기르는 방법, 이제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고력 기른다 하면은 막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사고력 수학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입시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공부하는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개념을 배우죠. 뭐 학원을 다니든 스스로 깨우치든 책을 읽든 개념 배우고 그다음 뭐 해요? 문제를 풀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틀린 문제를 나름대로 오답을 합니다. 뭐 해설지를 보기도 하고요. 뭐 설명을 듣기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만 해도 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되는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뒤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두 가지가 그냥 되는 거야. 선천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다. 재능의 차이죠. 그럼 이런 건 다 재능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천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사고력은 이제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게 좀 길러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사고력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나는 사고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 그치? 그 논리와 뭐 기억, 그 논리를 기억해가는 그 순간들의 무한 반복이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잘한다고, 한 번 뭐 한 달 공부한다고, 일주일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안 돼요. 그냥 계속 졸업할 때까지. 사실 이게 뭐 이공계 쪽이나 이렇게 가서 뭔가 내 나름대로의 발명이나 이런 게 필요한 쪽으로 가면은 그냥 평생입니다. 이 논리력과 기억력을 합친 짬뽕이 무한 반복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논리력은 뭐 재능이 좋으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억해 나가는 거는 노력 쪽이거든요. 이건 의식하지 않으면은 뭐 기억도 재능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건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기억하는 거는 본인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 본인의 노력이야. 근데 논리력 기르는 거는 좀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논리력을 기르려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푼다 했죠. 개념을 배운다, 문제 푼다, 틀린 문제 오답한다. 이게 아니야. 자, 개념을 배운다, 문제를 푼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답을 강제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 절대 찍기 금지야. 찍기 절대 금지고, 답이 나온 내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그냥 강제로 만드는 거야. 야, 강제로 만들면 이게 퀄리티가 좋겠어, 안 좋겠어? 엄청 안 좋겠지. 자, 강제로 답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 자, 이렇게 강제로 답을 만들면 대부분 애들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의 논리가 그냥 뭐 망가져 있습니다. 그냥 뭐 조잡해요.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 그냥 뭐 별로야. 냄새가 나. 그러니까 똥내가 풀풀 나는데, 차라리 똥내가 풀풀 나도 만들어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냥 손도 못 대고 그냥 있어. 그러면 안 돼. 손을 대보고, 근데 왜 난 손을 못 대는지 잘 알거든요. 쪽팔려. 할 줄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틀릴 건데 틀릴 거 아는데 왜 풀어요? 이런 애들 대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사실 멍청한 거고 공부를 못 하는 거야. 할 줄을 모르는 거고, 최소한 개념이 적힌 부분의 책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 뭐 개념 원리가 됐든 정석이 됐든 이 개념이 적힌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책으로. 그래서 비슷한 식을 찾는 거야. 비슷한 식이 나와 있는 책을 그냥 찾아봐. 개념서 부분에 fx가 나와 있는데 문제도 fx가 나와 있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그냥 별 논리 없어도 돼. 그냥 그따구로 찾아서 뒤적뒤적 해보면서 대입시켜보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게 해야지. 그럼 이제 그냥 손도 못 대고 있진 않겠죠. 책이라도 뒤적뒤적 하고 있겠지. 자, 두 번째 해결 방법. 비슷한 형태의 쉬운 문제를 찾아본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제 A라는 문제를 푸는데 진짜 못 풀겠어.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난이도 문제가 있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난이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센으로 치면은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C 단계 못 풀겠어. B 단계 넘어가시고, B 단계 못 풀겠어. A 단계 넘어가시라고. 근데 내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쉬운 문제 찾아보는 게 학생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못하는 친구들은 개념을 찾아보는 것도 힘들어해. 근데 그냥 쉬운 문제 찾아보는 건 좀 할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제 센하고 고쟁이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걸 추천하는, 이거 문제집 추천하는 거 보면 요거 추천하는 이유가 요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이 문제를 틀리고 답은 냈지만 약간 조잡하더라도 그 풀이가 생기고 그 풀이를 스스로에게 교정시켜가면서
이 풀이가 정당한 풀이다, 맞는 풀이다를 납득시켜가는 겁니다.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찾아보고 문제 뒤적뒤적 찾아보고 하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집을 그냥 이게 가능한 문제집을 고르면 돼. 그러면 그냥 그게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그냥 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게 아니라 맹한 거야.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름 이제 가장 빠르게 그래도 해결되는 방법. 빠르다고 해도 빠르진 않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길을 건너갈 때 다리를 만드는 게 너무 약해. 다리가 너무 부족하면 옆에 사람이 다리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만들어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르지만 그게 바로 이 도구적인 부분이야. 발상과 전략.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발상과 전략을 이제 뭐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 해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심자는 너무나도 뭘 잘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상이 활용되는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내가 요거는 예시를 하나 좀 가져왔으니까 이따 한번 같이 보시고. 자,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발상이 활용되는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셀이랑 고쟁이 그냥 사서 풀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 점점 못 풀 거 아니야. 그 못 푸는 문제를 바로 이전 문제를 풀 때 활용했던 발상을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냐면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전 문제 풀 때 활용했던 발상을 그냥 강제로 써야 돼. 그치? 그럼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유형을 3개를 풀어 나갈 때 얘는 동그라미 발상, 얘는 동그라미 발상 써서 얘는 동그라미 써란 말이야. A, B, C 문제를 푸는데 얘는 동그라미 발상, 얘는 X 발상을 쓰면은 C에서는 무슨 발상을 쓸 건데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또 동일한 발상이 적용되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발상을 찾아내야 돼, 너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각자 A, B, C를 풀 때 다른 발상을 써서 풀면은 이 발상이 각각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부는 안 된다고요. 동일한 발상을 적용해 가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식으로 발상이 나오면 이게 동그라미였다가 얘는 X로 네가 새롭게 적용했잖아. 이거를 교정해야 돼. 이게 왜 동그라미로 적용이 안 되지? 왜 내가 동그라미를 적용을 못해서 X로 풀었지? 그치? 근데 뭐라고? X가 아니라 사실은 동그라미로 풀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자,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거 이제 센 문제 내가 정리해 놓은 건데 잠깐 이거 보세요. 자, 요게 이제 C단계 문제예요. C단계 문제인데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7쪽에 유형 19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뭐 이거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죠. 와, 쫙 읽었어. 잘 모르겠네. 근데 발상 정리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일단은 이걸 봐. 77쪽에 유형 19번을 찾아가. 여기 정리해놨어. 이렇게 유형 19번. 오, 이런 문제 유형이구나. 자, 이것도 심지어 못 풀겠으면 다 가라고 요거 적어놨어요. 일로 다시 가면 돼요. 자, 그때 자, 이거 문제를 쭉 푸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두근 짜짜짝 있을 때 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 f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적고 f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고 적어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알파 베타를 x로 이렇게 적어주고 이 친구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에요. 그쵸? 이 발상을 내가 무조건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거는 풀이고, 자, 발상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알파를 베타를 뭐로? x로 표현하는 게 발상이란 말이야. 이게 발상이야.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요거식 정리하는 거는 이건 이제 개념이고 식 작성하는 방법인 거죠. 자, 발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발상을 다음 문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보기 전에 답을 내면 이거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되고 3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에 1 빼가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뭐 풀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계산은 발상이 중요한 거지. 자, 그러고 나면은 요거 같은 유형 아래에 난이도 상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이놈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있대. 봐봐, 위에 보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아,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켰지. 얘도 그냥 일단 그러면 모르겠다. 이항시키자. p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p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지? 내가 여기서 뭐 했다? x로 바꿨다. 왜? 아, x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근이니까 바꿨다. 야, 근데 여기서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알파를 x로 바꾸고 베타를 x로 바꾼다 치면 첫 번째 식에서 아니 나는 알파를 x로 바꾸는데 애가 베타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발상을 여기 적용을 시키지를 못해요. 왜? 이게 적용시키려면 왜 내가 방금 말한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못하냐면 하나는 알파로 표현돼 있고 하나는 베타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 식에서 그지? 그리고 왜 적용을 못하냐? 표현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적용을 못한다. 야, 그럼 뭐 해주면 돼? 표현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베타를 알파로 바꾸든 알파를 베타로 바꾸든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나는 선생이니까 이 과정이 짧게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이게 진짜 10분, 15분, 20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뭐라고?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겠다. 이게 발상이라고. 이게 왜에 대한 해결이라고. 이거를 너희들이 세워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이걸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베타를 알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때 이제 생각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정도 있는 겁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개념이야, 개념.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두 개를 생각했다 치면은 이 베타를 여기서 p 알파에 뭐 마이너스 베타니까 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p 알파에 뭐 베타를 2알파분의 3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뭐로 바꿀래? 이걸로 바꿔야지. 왜? 그래야지 x로 환원했을 때 다항식이 이쁘게 나오니까. 근데 자,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요. 일단 이렇게 바꾸는 발상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식도 p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 바뀌니까 이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졌지. px에다가 x 플러스 1 한 개,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거 뭐 1학년 친구들이면 많이 풀어봤을 건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 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발상이 동일한 발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발상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 거기서 핵심이 뭐였어? 지금 이 두 개를 할 때 미지수가 동일해야 된다야. 처음에는 그냥 미지수를 그냥 동일하고 뭐고 자시고도 없이 미지수 한 개인 상태로 그냥 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약간 여러분들 사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아, 미지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단계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봅시다. 자, C단계 문제를 쭉 보니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대. 야, 이거 x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이제 대다수 친구들이 이렇게 바꿔요. 플러스 4x는 뭐 이렇게 쭉 바꾼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지, 그치? 여기 제곱이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문제 풀기가. 이게 안 되거든. 이거 fx 제곱을 넣으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나왔잖아. 근데 눈치가 오죠. 왜 안 돼? 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그럼 우리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를 뭘로 바꿔줘야 돼? 앞에서 계속 보면서 오는 거야. 미지수를 통일시켰네? 야, 그럼 미지수랑 통일되면서 뭐가 또 똑같아야 되지? 아, 앞에 문제 보니까 여기서 뭐? 두 개 차수도 똑같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 돼. 알파로. 그치? 그거를 너가 이 문제에서 찾아내야 돼.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알파 제곱을 알파로 줄여낼 생각 정리를 해가는 게 이거를 찾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해설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우리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식을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0 적고 뭐 베타도 동일하게 있을 거니까 x로 다시 환원해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똑같이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주시고 숫자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찾는 문제인데 자, C단계 문제나 A, B단계 문제나 핵심적인 발상은 동일한 걸 물어보고 있고 4를 조금씩 붙이죠. 발상에다가 안 되는 이유를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야. 그치? 자, 그래 내가 말한 공부가 뭐냐면 이 안 되는 이유를 너희들이 찾았잖아? 그걸 적어야 돼. 안 되는 이유. 아, 하나의 미지수로 두려면 차수도 같고 미지수도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 하나의 발상과 내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지.
우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 정리했는데 야 이거 모든 유형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해도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발상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할 때는 엄청 오래 걸려. 근데 두 번째 권 하면은 에? 다 했던 건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한 권을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두 번째 권 시작을 못하죠. 개수도 적어요. 생각보다 발상 개수도. 나는 과목당 한 5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뭐 100개, 150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듭니다. 아, 겹치는 것도 나오고, 익숙한 것도 나오고 하면서 50개 정도로 수렴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 과정만 잘 성실하게 해나가도, 우리 모의고사, 수능도 마찬가지고 1등은 그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이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다 틀려도 우리가 1등급이 나오는 점수대가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냥 한 권만 사실 이거 잘 하고 들어가도 1등급이 나온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 말하는 거야. 이거 방금 같이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고생하고 시간 많이 들이고 해서 개념 한 줄 딱 만들어냈어. 근데 가장 큰 문제, 너희들을 이제 공격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기억력이 구려. 다 까먹어. 그리고 확신이 없어.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일단 확신하는 방법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유형 3개를 동일한 발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면은 이건 확신해도 됩니다. 무조건 그거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근데 이거마저도 확신이 안 든다? 그건 약간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해결이 되고, 이거 아래도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학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좀 나한테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이거에 되게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성적이 되게 잘 올라, 확실히 애들이. 자, 그래서 기억력 같은 경우는 이게 도구를 이제 한 2, 30개 만들다 보면은 이게 까먹어. 처음부터 한 개 까먹기 시작해.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고, 필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발상 노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수업하는 애들한테 이걸 주어. 발상 노트로 과목마다 내가 만든 걸 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자, 내가 정리한 발상이 진짜 맞나 싶은 생각이 처음 들 때, 이제 요 내가 생각한 해결법 적어놨죠. 실력자, 이게 나지?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나죠. 나의 발상 노트를 보여주면 어떤 생각을 해? 아, 잘하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푸는구나 하면서 내가 정리한 발상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겨.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주저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지. 나의 발상과 너의 발상이 겹친다는 걸 확인시켜 줌으로써. 두 번째로는 이 기억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알아갈 수 있어요. 발상 노트나 이런 실력적 확신이 들어가 주면은 이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 노트 정리 필기를 잘 해놓으면은 내가 까먹어? 그럼 다시 보면 되는데 그 들인 노력과 품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 멘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무조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스스로 하시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형 3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사실 그걸로 좀 확신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요거는 좀 실력자가 주변에 누군가 하나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이런 것들을 확신을 주는 과정이 있어야 좀 빠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빠르게. 알겠죠? 정답은 아니야. 자, 그래서 결론으로 수학적 사고력 기르는 방법. 사고력은 논리력과 기억력의 무한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알겠죠? 논리력은 하나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기억력은 그 어렵게 만든 것들을 까먹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한 반복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한순간 했다고 안 돼요. 방학 한 시즌 했다고? 방학 한 시즌 막 두세 달 정도면 또 모르겠다. 습관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습관 안 잡히고 그냥 한 번 쭉 뭐 일주일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했죠. 50개라고 과목당. 못해도 50개거든? 그 정도 정리되는 게 과목이 우리 7과목 배워요. 7개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350개 정리될 때까지는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야. 단순 계산만 해도. 그러니까 한순간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방학 시즌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있죠. 학기 중에는 마음이 급해서 절대 이렇게 사고력 기르는 공부 못 합니다. 다른 과목도 있고 영어도 있고 암기 과목 외워야 되고 절대 못 해요. 중3 방학이 진짜 개꿀이죠. 3학년 2학기 거 특목자사고 아니면 사실 포기해도 상관없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잘 사실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근데 그 와중에 방학에 시간이 정말 많아. 수행평가 아무것도 없고요. 부모님들이랑 그냥 휴가 가거나 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것만 조금 빼주면은 시간이 정말 많아서 방학이 너무 좋아요. 제발 이번 여름방학에 잘 보내셔가지고 약간 유의미한 성과 있으시면 좋겠고, 자,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필요한 영상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